네, 안녕하세요. 여러분한테 복싱 강의를 하고 있는 의정부 복싱협회 강사 김은준입니다. 오늘은 카운터, 복싱의 어떻게 보면 또 로망, 여러분들이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펀치일 수도 있는, 이게 펀치의 종류는 아니죠. 카운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카운터는 뭐 지금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좀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또 어떠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만 알려드리고 넘어가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럼 카운터. 이제 카운터는 그냥 저희가 줄여서 말하는 거고, 이제 원래는 카운터 펀치, 카운터 블로우라고 하죠. 카운터는 뭐냐면, 저는 그냥 카운터로 할게요. 간단하게. 카운터는 뭐냐면, 상대의 공격이 나한테 도달하기 전에 내가 상대한테 반격을 하는 거를 뜻해요. 문자상으로 짧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상대의 공격이 나한테 도달하기 전, 혹은 내가 상대의 공격을 회피하고, 상대가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중심을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다시피 펀치를 강하게 하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스텝을 밟는 거라고 했죠. 상대도 이제 나를 세게 때리려고 스텝을 밟으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가진 펀치의 힘보다 상대가 달려오는 힘, 나한테 전진해 오는 힘을 이용해서 이제 더 큰 파괴력을 주는 거를 이제 카운터 펀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카운터는 이제 만화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런 거에서 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상대가 주먹이 막 나오고 있는 와중에 내가 빵 쳐가지고 이렇게 먼저 치는 카운터 펀치,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당연히 물론 카운터죠. 상대 공격에 닿지도 않았고 상대가 힘이 막 오고 있는 와중에 내가 치니까 완벽한 카운터죠. 근데 이 카운터는 뭐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카운터 펀치는. 그거는 정말 상대의 펀치보다도, 상대의 주먹보다도 내 펀치 스피드가 훨씬 빨라야 되고요. 그 상대의 공격되는 그 시점도 완벽하게 예측을 해야 되고, 그 날아오는 궤도를 보고 정확한 곳을 향해서 내가 타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나중에 정말 경력이 엄청 쌓이셔가지고, 이 경험이 많아가지고, 미리 진짜 좀 나보다 못하는 선수들의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타고났던지 눈이 너무 좋거나 펀치 스피드가 빠르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타고났던지 하면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거는 뭐 가르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오늘 저희가 말해볼 카운터는 또 사전적인 의미랑 어긋나지 않는, 상대의 공격이 오면 막고 바로 반격, 혹은 피하고 바로 반격. 이때 중요한 거는 상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 중립 스탠스를 잡았을 때는 그 좀 파워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격을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이게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반격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카운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 이건 역시도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다 알려드리고 연습 방법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한 것들, 그리고 대표적인 것들 몇 개만 추스려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훈련 방법도 막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기술이에요. 단지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딱 치는지가 중요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네, 그럼 이제 카운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배워볼 건데, 하는 거라기보다 그냥 어떻게 섞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배운 기술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일단 상대 선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제가 이 카운터 연습을 할 때는 누가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내 파트너가 있어가지고 잽을 날려주면 내가 이제 그걸 뭐 피하거나 지금 이제 배울 것들을 하고 반격 펀치를 내는 대상이 있는 게 좋은데, 저희가 이제 방역 때문에 지금 제 파트너가 있으면 서로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고 하는 경우가 되면, 또 제가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면 잘 들리지도 않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걸 팔로 가정하고 그냥 진행을 할 테니까 그 점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배울 카운터는, 예를 들어서 상대 공격이 막 나오고 있는데 치는 이런 거는 설명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연습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 이제 상대의 공격을 막거나 회피를 한 다음에 공격을 하는 걸 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미 배우신 것도 있어요. 제가 더킹이랑 위빙 설명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천천히, 만약 이게 팔이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펀치 들어오면 슬립이든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더킹이든 약간 슬립이든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바로 반격하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카운터예요. 그거를 빨리 하는 거죠. 빨리. 이거를 빨리 피하고 바로 치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위빙을 하고도 바로 들어가서 치는, 그게 바로 카운터입니다. 사실 그것도 지금 하는 것들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카운터를 배우신 거예요. 그거를 단지 그 타이밍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것들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슬립하고 때리고, 뭐 이쪽으로 슬립하고 때리고, 뭐 이쪽으로 위빙해서 바디 때리고, 뭐 이쪽으로 위빙해서 또 치고, 이런 거는 넘어가고요. 그것도 카운터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대가 중심이 아직 중립 스탠스 잡기 전에 공격 자세가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바로 치는 거죠. 피하고 바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이 날아오는 거 좀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또 얘도 너무 움직이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이건 실전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카운터 가장 대표적인 건데 상대가 잽이 날아오잖아요. 그럼 저희 기본 자세 하고 있죠. 파링 하세요. 파링. 얘가 오면 여긴가 얼굴 노리고 올 거 아니에요. 오는 지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걸 내려요. 살짝 내리고 똑같이 잽을 냅니다. 잽이 날아오면 내리고 잽을 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파링 잽이라고 하거든요. 상대가 잽을 내는 거를 파링을 하고 내가 바로 잽을 날리는 거예요. 요거는 초보분들도 하세요.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잽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잽을 할 때 서로 이거 하다가 맞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잽이 날라오면 내리고 치는 거. 요런 거 있다라. 요거는 정말 쉽게 써먹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뭐 요거는 체육관에 가서 완전히 물어보세요. 요거는 되게 신나서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습박 혹은 습방. 요거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거의 공식 용어입니다. 습방.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것도 한 두 가지 또 세세하게 나누면 한 네 가지로 나뉘는데 습박을 뭐냐면 상대의 펀치를 피하고 역시 나르는 보통 이제 스트레이트를 날려요. 오른손으로. 요 펀치가 들어왔을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피하는 게 하나는 스웨이. 얘가 날라올 때 뒤로 살짝 피합니다. 그리고 날아가서 꽂는 거죠. 요거 잘하는 선수가 이제 대표적으로 메이웨더가 이렇게 날라오면 뒤로 빠졌다가 바로 펀치를 날리죠. 근데 이거는 초보자들한테 조금 힘들 수가 있는 게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심이 이렇게 뒤로 갔다가 사실은 그 힘을 빌어서 앞으로 치기 때문에 카운터에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 체력이 딸리거나 하면은 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됐다가 내가 타이밍을 놓치면 반격을 당하면 뒤로 계속 밀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 그 점도 명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슷하게 지금은 펀치가 왔을 때 스웨이를 했잖아요. 근데 스웨이도 살짝 하셔야 돼요. 너무 뒤로 가면 내가 다시 가야 되는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웨이 상대 펀치를 살짝 피하는 정도로 피하고 다시 가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슬리핑. 이거는 옆으로 피하는 거예요. 펀치가 날라왔을 때 이렇게 펀치가 날라왔을 때 살짝 옆으로 피하고 치는 거예요. 이것도 습박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동작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겠죠. 스웨이로 하는 거는 이렇게가 되겠고 이거는 이렇게가 되겠고 얘가 너무 움직여서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한 게 너무 아쉽긴 한데 다시 한번 스웨이로 갔다가 치는 게 있고 슬립하고 치는 게 있다라는 거. 그렇게 습박 두 개가 있는데 요거가 초보분들이 중심 이동이 조금 어렵다고 할 때는 스웨이를 이렇게 상체를 이용해서 하는 게 스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것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나가서 치는 게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예 뒷발을 스웨이를 할 때 약간 빼세요. 그래서 이 뒷발을 밀어주면서 치세요. 그러면 내가 이게 허리 힘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수월해질 수는 있거든요. 약간 속도는 느려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슬리핑 이 습박도 요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 아예 발을 이번에는 옆으로 빼세요. 그 다음에 옆에서 공격하는 약간 변형된 습박이거든요. 이런 것도 연습을 해두시면은 좀 초보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스텝을 이용해서 치는 뒷발을 뒤로 빼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약간 뺀 다음에 바로 펀치를 날리는 이게 단순히 허리나 상체만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게 요건 좀 약간 리치가 긴 분들은 좀 자주 쓰시면 좋을 수도 있어요. 꼭 카운터가 아니더라도. 뭐냐면 흔히 걸어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카운터의 정석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이트 크로스라고도 하고요. 라이트 크로스 카운터라고 하기도 하고요. 라이트 오버라고 하기도 해요. 뭐냐면 이 펀치가 날라오는 거에 내가 이렇게 슬리핑을 하면서 걸어치는 거죠. 얘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걸어치는 거야. 이 팔을 뛰어넘어서 치는 거예요. 펀치가 날아오는 순간 피하면서 칩니다. 왼쪽으로 숙여주시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도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걸 넘어서. 요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스트레이트성을 던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꽂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많이 사용이 되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이걸로 카운터에서 다운시키는 영상도 은근히 많은데, 그때마다 보시면 각도가 조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팔, 오른쪽 팔을 뛰어넘어서 친다라는 거. 내 몸은 당연히 약간 왼쪽으로 가야겠죠? 이걸 피하니까. 그래서 지금 카운터의 모든 전제 조건은 이걸 막거나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판단도 잘 하셔야 되고 눈도 좋아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오른손이 이걸 넘어간다고 해서 라이트 크로스라고 하기도 하고 라이트 오버라고 하기도 해요. 이걸 위에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카운터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반대로 요번에는 오른쪽으로 피하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다리는 왼쪽으로 좀 밀어요. 다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펀치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배를 카운터를 날리는 거예요. 다시 지금 라이트 오버는 이렇게 위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는 밑으로 들어가는데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왼발이 그러니까 왼발이 나의 왼쪽 앞으로 좀 진행을 시키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요거는 반드시 카운터가 아니라 그냥 공격할 때도 써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페인팅이 됩니다. 상대가 내 움직임을 보고 있을 텐데 내가 발이 왼쪽으로 빠지니까 상대방이 움찔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몸은 반대로 가고 손은 가운데로 나가면서 상대 선수가 순간적으로 멈칫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많이 연습하시면 유용한 카운터가 될 거예요. 네, 카운터에서 이제 간단하게 좀 보여드렸는데 너무 여건이 저 샌드백 팔도 너무 움직이고 오는 느낌도 없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그 느낌이 나게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게 좀 너무 아쉽긴 한데 여건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파트너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파트너랑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코로나 그 방역수칙 때문에 그거 조금 아쉽고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저 팔 날라오는 거를 여러분들 체육관에서 상대한테 내달라고 하세요. 천천히 잽을 내주시면 거기다 맞고 팔힘 잽 해보시고 피하면서 쳐보시고 걸어보시고 근데 걸을 때 이제 상대가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럼 그쪽을 노리고 하는 거야. 실제로 얼굴 치시는 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카운터는 알려드리고 연습한다고 무조건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상황 판단력이 상당히 중요하고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좋은 먹이가 되는 게 우리가 잭강 있게 했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위력 없이 던지는 잭입니다. 이런 것들이 카운터의 먹이가 되게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펀치를 내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연습 좀 많이 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피하고 반격을 하는 건데 상대가 중심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무너져 있다기보다 아직 공격을 하는 중심인 상태에서 펀치를 날려야 된다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제가 보여드린 몇몇 카운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무궁무진한 카운터로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건상 너무 아쉽네요. 카운터는 되게 재밌는 그 강의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 카운터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